자, 그래서 오늘 2부에서는 몇 가지 뷰들을 추가로 도입을 해볼게요. 그러기 위해서 아예 처음부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프로젝트 하나를 새로 추가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일단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돌아와서 이제까지 우리가 헬로월드 프로젝트를 가지고 열심히 멱살 잡고 잘 버텨왔는데 이제는 새 걸 만들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새 걸 만드냐, 뭐 다른 워드 프로세서라든가 그런 애들이랑 똑같아요. 파일 메뉴 가셔서 뉴 보시면 바로 뉴 프로젝트라고 있을 겁니다. 요거 누르시면 돼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맨 왼쪽 위 파일 메뉴 새로운 프로젝트 점점점 하면 우리 이전에 봤었던 익숙한 창이 하나가 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골랐던 empty views activity, 약간 좀 옛날 버전에 해당하는 친구 고르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 밑에 설정은 우리 지난 시간에 해놓은 그대로 복붙해서 우리한테 해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새로운 앱 이름만 뭐 AP 5주차니까 AP5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두고 엔터키 치시면 약간의 시간을 들여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번에 만들어 볼 앱은 아이스크림 선택 주문 앱이에요. 여러분 그 한양대 앞에 서브웨이 있던데 여러분은 서브웨이 가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아직 무서워서 못 갔거든요. 거기 가면 알바생이 핀잔을 준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길래 그래서 아직은 안 가봤는데 그 아이스크림 가게 중에 여러분 콜드스톤이라는 가게가 왕십리역에 있었거든요. 지금은 망했어요. 없는데 그런 데 가서도 이제 아이스크림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제 베스킨라빈스는 그런 면에서 편하죠. 눈으로 보면서 파란색, 녹색, 빨간색, 나 빨간색 먹어야지 하여서 이거 주세요 하면 퍼주시잖아요. 콜드스톤은 가면 이제 뭐 섞어드릴까요 해갖고 직접 알바생 분이 이제 뭉개가지고 이거 어디다가 담아드릴까요 해서 볼에다 담아주세요 하면 이제 나중에 부셔서 먹을 수 있는 과자 그릇에다가 얹어가고 주시잖아요. 아무튼 그런 거랑 유사한 느낌으로 아이스크림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를 사용자가 직접 골라가면서 자신만의 아이스크림을 골라서 맨 마지막에 주문 버튼 누르면 뭐 적당한 결과 메시지 정도 띄울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앱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넣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무슨 토핑 뭐 바나나 칩을 위에다 올릴까요 말까요, 초코 칩을 올릴까요 말까요 같은 것들을 고르거나 고르지 않도록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 다음에 베이스로 이제 뭐 바닐라 아이스크림, 초코 아이스크림, 뭐 요거트 아이스크림 뭘 베이스로 섞어 드릴까요?를 셋 중에 하나를 3자 대기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뷰들을 마련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럽을 위에다가 몇 밀리리터를 부을 거냐를 저 사람이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한번 구성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거를 고를 때마다 각각의 입력에 대해서 이게 대충 뭐 2500칼로리 정도 될 것 같네요 같이 일종의 실시간으로 예상 칼로리를 사용자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마련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맨 밑에 버튼 하나를 깔아놓고 주문 버튼을 누르면 그 칼로리가 얼마 이상이면 너무 과도한 아이스크림을 먹어서 뭐 배가 터져서 죽었습니다 와 같은 메시지를 출력한다든가 와 같이 그때그때 서로 다른 메시지를 출력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와 같이 구성을 해보는 게 오늘 2부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제 뷰들로 친다면 이제 체크박스라는 뷰가 있고 등등등이 있습니다. 걔네들을 한번 직접 써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오늘 같이 진행할 건데 뭐 구체적인 뭐 위치라든가 뭐 나는 베이스 바닐라 말고 딴 거 써야지 그런 것들은 여러분 중간중간 자유롭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뒤에는 정리 슬라이드가 있고 저는 지금 커닝 페이퍼를 들고 왔습니다. 이걸 토대로 같이 한번 차근차근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저는 완성됐고 이 새로운 창에다 띄워주는군요. 그럼 옛날 창은 날려버리면 되겠네요. 아무튼 AP5 새로운 프로젝트 여러분 구성이 끝이 났을 겁니다. 이 정도면 시간 더 필요한 사람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그 activity_main.xml 일단 먼저 건드릴 거니까 이거 내가 직접 고칠 수 있도록 디자인 화면 나오면 일단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차근차근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앱을 딱 켜면 사용자가 막 다양한 걸 누를 수 있게 막 휘황찬란하게 보여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누를 수도 있고 안 누를 수도 있게, 고를 수도 있고 고르지 않을 수도 있게 만들려고 하고 있고, 어떤 것들은 3개 중에 하나를 사용자가 골라야지, 일단 뭐 바닐라든 초코든 베이스를 골라야지 거기다가 토핑을 얹든 뭔가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용자가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고를 수 있게 0개 고르거나 2개 이상 고르지는 못하도록 만드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고, 그거 말고도 이제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숫자를 입력하면 그 숫자를 토대로 요 위에다 시럽을 몇 밀리리터를 뿌릴 거냐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하고 등등등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쉬운 거부터 해봅시다. 조금만요. 확대를 좀 할게요. 이 정도면 적절할 것 같네요. 그래서 뭐 지금 화면 한가운데 있는 텍스트 뷰는 일단 내비두시고, 파레트를 보시면 이제 자주 쓰는 것들 있고, 텍스트 여기 확인해 본 적 있죠? 버튼스 해가지고 보면, 자, 버튼스에 노멀 버튼이 가장 위에 있고, 그 밑에 보시면 뭐 체크박스, 라디오 버튼 이런 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 이 체크박스라는 친구를 한번 드래그 앤 드랍을 해서 3개 정도를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합시다. 체크박스 하나, 2개, 마지막 3번째. 그래서 위치랑 크기는 여러분 자유롭게 지정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지금 추가하는 순서대로 화면 왼쪽 위 16만큼, 그 다음에 얘도 화면 왼쪽 기준이고 위에 있는 체크박스에 딱 붙여서 16만큼 이런 식으로 따닥따닥 붙여서 배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느낌으로 딱 붙여서 어떻게든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가로 기준, 세로 기준 다 지정하셨으면 일단은 오류는 안 날 거예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친구들부터 아이디랑, 지금 보면 체크박스, 체크박스, 체크박스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봐서는 쟤네들도 다 텍스트 어트리뷰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디랑 텍스트 어트리뷰트 값을 각각에 대해서 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봅시다. 자, 이 체크박스는 이제 토핑을 올릴 거냐 말 거냐 각각 개별적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토핑을 뭐를 올립니까? 저는 일단 뭐 해볼까요? 일단 체크박스니까 아이디를 CB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CB 언더스코어 뭐 초코칩으로 갈게요. 초코칩 엔터. 그 다음에 텍스트 어트리뷰트도 세트로 지금 바꾸도록 할게요.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초코칩 하면 지가 알아서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체크박스도 비슷한 느낌으로 cb 언더스코어, 이거는 뭐 올릴까요? 아몬드 이거 맞나? 알몬드인가요? 알몬드인가요? 알몬드 해서 요거는 여러분의 기호에 맞게 마음대로 지정하셔도 돼요. 뭐 아이디만 cb 언더스코어까지는 똑같이 적고 그 뒤에만 이제 텍스트 어트리뷰트랑 어울리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나나 할게요. 바나나 그 텍스트 어트리뷰트도 바나나 이런 식으로 해둘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했다면 일단 바로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Shift F10 눌러서, 아마 처음으로 앱을 설치하는 거니까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어요. 그거 감안해서 지금 바로 이 체크박스 3개를 직접 이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해서 화면이 뜬다면 이제 여러분이 직접 마우스를 써서 아니면 손가락을 써서 체크박스를 눌러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 방금 살짝 봤듯이 일단 체크박스들도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지정하는 게 가능했어요. 그 다음에 그 지정한 텍스트 어트리뷰트 그 글자들은 뭐 버튼이나 텍스트 뷰처럼 한가운데다 떵 하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체크박스의 오른쪽에 지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오른쪽에 보여주는 건 당연히 또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니까 글자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적다 보니까 체크박스 그 네모 자체를 왼쪽에 놓고 걔에 해당하는 설명을 오른쪽에 이어서 적어주는 식으로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우리 알아봐 쓸 거 아니니까요. 초코칩 체크하거나 체크를 해제할 수 있어요. 뭐 애니메이션까지 되는 것 같습니다. 바나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거 다 알고 있죠? 그 체크박스 굳이 이 조그만 네모 막 조준해가지고 클릭하지 않아도 초코칩 요 글자 부분을 클릭해도 체크박스를 누른 걸로 간주해 주는 거 다 알죠? 아, 몰랐어요? 자, 그래서 아무데나 눌러도 되는 건 아니고 이 체크박스가 차지하고 있는 영역 정도까지는 누른 거로 쳐줍니다. 달리 말하면 이 바나나 글자가 보이는 부분은 눌러도 돼요. 이거는 지금 구체적으로 본다면 지금 우리 디자인 화면에서 보듯이 이 체크박스가 차지하는 영역은 딱 요 네모만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사용자한테 좀 더 친화적인 체크박스 보여주고 싶다면 이 친구의 가로 길이를 우리 에디트 텍스트 할 때처럼 오른쪽 조건까지 다 지정하고 조건을 만족하는 최대 크기가 되도록, 요건 저만 해볼게요. 지금 아마 시간 좀 걸리는 친구 있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오른쪽까지 땡겨 붙이고, 그 다음에 이 친구의 레이어 위즈를 매치 컨스트레인트로 하면 쭉쭉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이 친구의 왼쪽 마진, 오른쪽 마진. 아, 그래, 요거는 여러분도 해볼 수 있겠구나. 자, 우리 마진 정할 때 또 역시나 어트리뷰트 탭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제가 고른 저 친구의 왼쪽 마진, 오른쪽 마진을 여기서 숫자로 직접 입력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16, 16 해볼게요. 그러면 왼쪽 16, 오른쪽 16을 제외한 화면 전체를 다 이 체크박스가 차지하는 셈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뒀다면 이거 다시 실행했을 때 저는 지금 초코칩에 해당하는 셋 중에 위에 있는 체크박스만 그 뷰가 차지하는 영역을 넓혀 둔 거예요. 그걸 감안해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아몬드랑 바나나는 뭐 이 정도 누르면 여기는 체크박스가 차지하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클릭해도 효과가 없는데, 초코칩 같은 경우는 이 부분까지 체크박스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엄지손가락으로 이 부분 눌러도 체크를 하거나 해제하는 걸로 간주를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다른 애들도 거의 다 마찬가지예요. 요즘 세상에 엄지손가락으로 보통 다들 누르니까 이 생각보단 그렇게 정밀하지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보다 조금 더 넓은 영역까지, 기본적으로 좀 더 넓은 영역까지, 그 다음에 보통은 이 체크박스를 누른 걸로 간주해도 될 만한 최대 크기가 되도록 각각의 뷰들의 위치랑 크기를 지정을 해두는 편이에요. 그래서 쓰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좀 더 편하게 광고 문자 수신 안 하게 쓴 것 같은 것들을 체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만약 버튼이었다면 버튼 자체의 크기가 늘어났을 거예요. 체크박스는 저 네모난 박스 크기가 느는 건 아니긴 하지만 여전히 체크할 수 있는 영역 자체를 늘리거나 줄이는 건 의미를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일단 이 정도로 해두고 체크박스는 잘 동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체크박스니까 얘는 만약에 안 눌려 있다면, 체크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클릭을 했을 때 체크를 하도록, 이제는 체크된 상태가 되도록 변경하는 그런 느낌의 코드 덩어리가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버튼은 그러지 않았죠. 일반적인 버튼은 누르고 있다면 눌려 있는 건데 일단 클릭을 다 끝내면, 눌렀다가 떼면 원래 상태로 항상 돌아가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그 차이를 제외하면 뭐 버튼이랑 비슷한 친구인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파레트에서도 버튼스 안에 지금 체크박스가 들어있었다는 거 여러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 다음 거를 하기 전에 우리 지금 목표 자체는 이거 지금 만들면 몇 칼로리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게 목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번 사용자가 체크를 하거나 해제했을 때, 또는 나중에 이제 베이스 셋 중에 하나를 다른 걸 골랐을 때, 또는 실험량을 변경했을 때 그때그때마다 이게 지금 몇 칼로리짜리입니다를 사용자한테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그거 해당하는 부분을 일단 먼저 추가를 해볼게요. 일단은 .java 파일로 돌아가 봅시다. 체크박스 3개를 추가해 둔 상태에서 .java 파일로 와주세요. 자, 우리 이전에 onCreate 말고 새로운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정의 적어본 적 있잖아요. 그때는 버튼에 대한, 발사 버튼에 대한 onClick, 이벤트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로서 적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거
뭐 우리 앱도 노말 자바 프로그램이 맞으니까 여러분이 원한다면 나만의 이벤트 핸들러 그런 게 아닌 나만의 조그만 자바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정의를 적어두는 게 가능해요. 나중에 여러분이 원할 때 호출해서 여기다 중괄호 안에 적어둔 내용물을 실행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칼로리를 계산한다라는 작업에 대해서 미리 메서드 정의를 적어두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요거는 지금은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따라서 적을게요. 자, 잠깐만. 자, 이거 100%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100% 오버타임 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러니까 지금 6분이잖아요. 여러분이 45분이 되면 저한테 소리를 질러주세요. 당장 그만하라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상도덕이 없는 거냐고. 그러면 제가 적절히 여기까지만 하고 집에 갑시다 하고 타협을 해서 웃으면서 퇴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5분이에요. 지금부터 38분 남았습니다. 아무튼 자, 여러분 요 다시 한번 봐주세요. 지금 메인 액티비티라는 거 정의 중괄호 안에 onCreate라는 이벤트 핸들러죠. 메서드 정의 중괄호가 적혀 있는 상태예요. 그 onCreate 닫는 중괄호 밑에다가 엔터키를 조금 치시고, 그러니까 여전히 메인 액티비티 정의 중괄호 안에다 적는 거예요. 여기다가 지금 새로운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정의를 적어 봅시다. 일단은 void 적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산하다 하니까 calculate 정도로 합시다. 그 다음에 괄호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닫고 하면 비어있는 메서드 정의 하나를 적은 셈이 돼요. 얘를 호출한다라는 건 칼로리를 다시 계산해서 그걸 가지고 뭔가 작업을 수행하는 일련의 작업을 수행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지금 그래서 몇 칼로리인데 라는 데이터가 중요한 상황이에요. 그걸 계산을 하는 게 1차 목표고 계산한 걸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게 2차 목표입니다. 아직은 사용자한테 보여주기 위한 적절한 뷰가 없으니까 계산한다 부분까지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int 뭐 칼로리 R 맞죠? 맞을까? 네. 아, 좋아요. 훌륭합니다. 뭐 처음에 0 담아놓고 스타트한다 이런 식으로 선언을 적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0칼로리로 두고 만약에 사용자가 체크박스 예를 들어 초코칩을 눌렀다면 플러스 200칼로리, 바나나를 눌렀다면 플러스 100칼로리와 같이 각각의 뷰에 대해서 사용자가 입력해 놓은 거를 반영을 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일단은 지금 체크박스 3개가 있으니까 그 내용을 바탕으로 각각 체크했다면 몇 칼로리를 추가한다 아니면 말고와 같은 코드를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자, 우린 지금 체크박스 3개가 지금 화면에 있을 텐데 그 3개들을 하나씩 들고 와서 그 체크박스가 눌려 있냐 체크돼 있냐 여부에 따라서 칼로리를 더해서 다시 담거나 아니면 그러지 않을 거예요. 에 해당하는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데이터 저 체크박스가 눌렸냐는 당연하게도 체크박스 인스턴스 안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 늘 적는 그 형식 이름 일단 적고요. 체크 B 정도까지 하면 체크박스가 나올 겁니다. 골라주시고 이름 적당히 cb 언더스코어 여러분이 정한 그 아이디 그대로 적으면 편할 거예요. 그 다음에 find view by id fv 하면 찾을 수 있죠. 하고 r.id.cb 언더스코어 하면 자동 완성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초코칩 지금 뭡니까? 자 봐봐요. 여간하면 이 자동 완성 목록은 여간하면 가나다 순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니죠. 이게 무슨 순서입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xml 파일에 눈에 보이는 그 순서대로 지금 제가 가장 먼저 얘 정했고 그 다음에 얘 정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더 사용하기 적합한 형태로 나열을 해주는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서비스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아무튼 저는 지금 초코칩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화면에 보이는 가장 위에 있는 체크박스를 들고 온 셈이에요. 그러면 이제 걔 어트리뷰트를 털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털어야 되는 데이터는 걔가 지금 체크돼 있냐 여부예요. 그리고 그거는 뭐 get text 같은 게 아니라 다른 걸 써야겠죠. cb 언더스코어 초코칩 하신 다음에 점 찍으시면 is checked라는 메서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엔터 치시면 이 메서드니까 메서드 호출시까지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호출하면 지금 초코칩에 해당하는 체크박스가 체크돼 있냐 여부를 true 또는 false로 우리한테 날려줄 겁니다. 파이썬이랑 살짝 다른 점은 자바 동네의 true, false는 맨 앞에가 대문자가 아니에요. 그냥 소문자로 적으시면 돼요. 뭐 그것만 빼면 파이썬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달리 말하면 우리는 저 내용물을 조건식으로 갖는 if문을 적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체크돼 있을 때만 칼로리를 더할 거니까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if문을 한번 적어 봅시다. 그래서 얘는 일단 잘라내기 해주고요. 그래서 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if문 적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if 적으시고 이거 되나? 될 거예요 아마. 엔터 쳐봅시다. 그러면 뜬금없이 괄호 열고 닫고까지 자동 완성을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아까 적었던 그거예요. 파이썬의 if문 첫 줄은 if 적고 그냥 대놓고 수식 적고 맨 뒤에 콜론을 붙였잖아요. 자바 동네 if문의 첫 줄은 if 적고 괄호 열고 닫고 한 다음에 그 사이에 조건식을 적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파이썬의 if문, 파이썬의 while문 등등의 내용물은 들여쓰기를 해서 여기까지가 조건을 만족했을 때 해야 되는 거임과 같이 영역을 지정을 했었잖아요. 자바 동네에서는 들여쓰기는 거의 신경 쓰지 않고 중괄호 열고 닫고를 써서 내용물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닫는 괄호 뒤에 중괄호 열고 닫고를 해주시고 여는 중괄호 적고 엔터키 치면 알아서 닫는 중괄호 적어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요 중괄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은 초코칩,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체크박스가 체크돼 있을 때만 실행할 거예요. 지금 해야 되는 일은 초코칩 토핑을 올릴 예정이니까 그거에 합당한 칼로리를 전체 칼로리스에다가 누적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칼로리스 자동 완성 되겠죠? 더하기 는 한 다음에 초코칩이면 뭐 200칼로리로 합시다. 까지 적으시면 체크박스 하나에 대해서 사용자의 입력에 걸맞는 칼로리를 계산하는 적절한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는 코드를 적은 셈이 돼요. 이걸 이제 3번 복붙을 해서 각각의 체크박스들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뭐 나중에 확인하기 쉽게 선언 3개 복붙해 주시고 얘네만 일단 먼저 적어 봅시다. 그래서 알몬드랑 바나나였어요. 그래서 각각 서로 다른 아이디를 써서 여러분 이거 굳이 다 칠 필요 없어요. 중간중간에 한두 글자만 적으면 알아서 자동 완성해 줄 겁니다. 그래서 총 3개의 체크박스 인스턴스를 찾아와서 걔네들 각각에 대해서 체크돼 있냐 돼 있냐 돼 있냐 해서 돼 있을 때마다 누적을 하면 돼요. 그래서 if문도 이제 3배 뻥튀기를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뻥튀기해서 초코칩을 체크했냐, 알몬드를 체크했냐, 그 다음에 바나나를 체크했냐에 따라서 알몬드면 뭐 150칼로리, 바나나면 100칼로리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자, 우리 조금 이따 이제 베이스를 뭘 고를 거냐, 그 다음에 실험량을 얼마로 할 거냐 같은 다른 뷰들도 추가해 갖고 그거를 반영하는 내용물들을 이 자바 코드 안에다 적어주고 등등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될 거예요. 이걸 먼저 하는 이유는 중간에 45분 지나가서 집에 가게 되면 일단은 집에서 실행을 해보실 수 있게 만드는 게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자, 별거 없죠. 여러분 복사 붙여넣기 다 잘 하죠? 요즘 이제 워낙 챗GPT 친구들이 걸출한 걸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거 잘 가져와서 인용해서 나만의 스타일을 얹어서 내 창작물로 활용하는 게 21세기 우리 사람들의 덕목이잖아요. 그래서 주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복사 붙여넣기를. 물론 이제 중간고사 필기시험 때는 여러분이 직접 손으로 복사 붙여넣기를 해야 되긴 하지만 지금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도움을 충분히 받아가면서 진행해 봅시다. 자, 시간 더 필요한 친구 있습니까? 특별히 없으시면 자, 일단은 이렇게까지는 해두고요. 다시 .xml 돌아와서 이제 우리가 뭐 라디오 버튼이니 그런 것도 나중에 추가를 할 거긴 한데 일단은 지금 그래서 칼로리 몇 칼로리가 예상되냐를 보여주기 위한 뷰를 먼저 추가를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이 텍스트 뷰를 먼저 재활용을 해봅시다. 그래서
지금 화면 한가운데 지금 텍스트 어트리뷰트가 헬로 월드로 지정되어 있는 이 친구를 일단 재활용을 해볼게요. 이 친구의 아이디는 뭐 tb 언더스코어 칼로리스 정도로 지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친구 텍스트 어트리뷰트는 뭐 나중에 바꿀 거긴 하지만 뭐 0kcal와 같은 느낌으로 일단은 적어 둡시다. 지금 아마 화면 한가운데 있었을 그 텍스트 뷰를 몇 칼로리입니다 표현하기 위한 용도로 재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요것만 보여주면 되게 재미가 없을 테니까 요건 요거대로 들고 가고 여기에 추가로 뷰를 하나를 도입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저 텍스트 뷰 아이디랑 텍스트 어트리뷰트 지정 끝났으면 팔레트로 오셔서 버튼즈 밑에 있는 위젯라는 걸 눌러보시면 막 별의별 걸 다 보여줄 수 있습니다. 뭐 요즘은 요거 동영상도 보여줄 수 있고 그림 보여줄 수 있고 달력, 뭐 시계, 이 텍스트 클락이라는 건 아마 이제 시분초 같은 거 튀어나오고 여러분 누르면 위아래로 해서 이제 룰렛처럼 돌릴 수 있는 그런 애인 것 같아요. 그 밑에 보시면 그 프로그레스 바, 얘는 동그라미형, 얘는 막대기형 이라서 이 프로그레스 바 두 가지 버전 중에 수평 버전, 호리즌탈 버전을 골라서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소위 말하는 에너지 바를 한번 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골라서 적당히 이 텍스트 뷰 위 정도가 되도록, 그 다음에 가로로는 화면 전체를 충분히 차지하도록 그렇게 배치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세로 기준은 아래로 이 텍스트 위에 바로 붙게, 그 다음에 가로는 왼쪽 오른쪽 다 화면 전체를 기준으로 하고 레이아웃 위즈를 매치 컨스트레인트로 하면 충분히 늘어날 거예요. 와 같이 해두면 일단 에너지 바 하나를 만든 셈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 추가로 뭐 마진 정도만 잡아줄게요. 여러분은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팔레트 위젯 안에 들어있는 프로그레스 바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그 좌우로 길다란 호리즌탈 버전을 추가를 해주시고, 이 친구가 적당히 원래 헬로 월드 적혀 있었던 텍스트 뷰 위에, 그 다음에 좌우로는 최대 크기를 갖도록 그렇게 해서 길쭉하게 하나를 뽑아주세요. 그래서 뽑으셨다면 아이디는 얘는 프로그레스 바니까 tb 언더스코어 칼로리 보여줄 거니까 칼로리즈 정도로 지정해 주시고, 얘는 아마도 스크롤 조금 내리시면 커먼 어트리뷰트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몇 %까지 차 있는 걸로 보여줄 건데 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지정할 수 있게 어트리뷰트를 만들어 놨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아이디 먼저 잘 지정해 두시고 내려와서 보시면 커먼 어트리뷰트에 맥스랑 프로그레스 두 개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한번 지금 테스트를 해볼게요. 맥스를 1000으로 두고 프로그레스를 500으로 뒀다면, 그러면 에너지 바는 절반 정도 찬 느낌으로 앱을 딱 처음 켰을 때 보여주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칼큘레이트, 계산이 끝날 때마다 새로운 칼로리 값이 나올 건데 그거를 텍스트 뷰에도 보여주고 위에 있는 프로그레스 바에도 보여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맥스는 맥시멈 몇 칼로리 정도 될까? 지금 뭐 1000칼로리로 일단 해둡시다. 그 다음에 프로그레스는 어차피 나중에 바꿀 거니까 지금은 굳이 지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맥스만 적당히 큰 걸로 지정해 주세요. 까지 하면, 자 이제 칼큘레이터 호출하면 체크박스 3개 들고 와서 토핑 셋 다 추가하시는군요. 그러면 총 몇 칼로리입니다 와 같은 숫자 값이 지금 우리 손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숫자 값을 가지고 이 프로그레스 바랑 이 텍스트 뷰에다 반영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일단 먼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시간 더 필요한 친구 있습니까? 텍스트 뷰 아이디 지정했고 프로그레스 바 아이디 지정했으면 일단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자, 다 된 것 같으니까 넘어가 볼게요. 자, 요 지금 이 부문 3개까지 실행이 다 끝났다면 체크박스 내용물이 반영된 최종 칼로리 값이 칼로리스라는 이름에 담겨 있는 셈이 돼요. 우리의 목표는 그 데이터를 프로그레스 바의
아마도 프로그레스 어트리뷰트로 지정하고 또한 화면 한가운데 있는 텍스트 뷰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로서도 지정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자, 괜찮아요? 화면 한가운데 지금 둘이 같이 딱 붙어있는 프로그레스 바랑 텍스트 뷰의 각각의 어트리뷰트를 변경하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현재 일단 걔네 둘을 찾아와야 됩니다. 아까랑 똑같은 느낌으로 적으시면 돼요. 프로그레스 바니까 우리 find view by id 할 때랑 비슷하게 프로그레스 너무 기니까 뭐 프로그까지 치고 적당히 대문자 B 적어버리시면 프로그로 시작하고 대문자 B가 섞여 있는 그런 느낌의 이름을 목록에서 골라줄 거예요. 아무튼 프로그레스 바 골라서 엔터키 치시고 bb 언더스코어 칼로리즈는 find view by id 해서 r.id.bb 언더스코어 하면 나오겠죠? 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 뷰도 찾아와야 돼요. 이걸 여러분이 순리대로 진행한다면 굳이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를 거 없이 자, 이거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잘 고르고 이름 잘 적고 는 잘 적고 FV 엔터 잘 치고 r.id. 에서 적당한 이름 잘 골라주셨으면 여기서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르는 게 아니라 그냥 탭 키만 누르셔도 커서를 이 다음에 코드 칠 만한 적절한 자리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제가 지금 허임을 구라치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로 저 탭키 눌렀더니 지금 커서가 옮겨진 거예요. 아무튼 자, 얘는 여러분이 이 한 줄을 순서대로 땅땅땅 예쁘게 적을 때만 동작하는 기능인데 그렇게 예쁘게 적는 습관만 들여두시면 굳이 위아래 화살표 왼쪽 오른쪽 화살표 누르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 다음 탭키를 열심히 눌러가면서 코드를 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지금 어트리뷰트를 지정해야 되는 뷰들을 찾아왔어요. 이제 지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pb 언더스코어 칼로리스 하고 점 찍으면 set progress라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계산해둔 칼로리스 값을 넣어주면 얘는 간단히 끝이 날 것 같아요. 그게 뭐 0일 수도 있고 200칼로리일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아무튼 비슷한 느낌으로 TV 칼로리스 얘는 숫자를 보여주는 애가 아니라 글자들을 보여주는 애긴 해요. 아무튼 set 텍스트 해주시고 여기다가도 그냥 칼로리즈 하는 게 아니라 얘는 더하기 한 다음에 뒤에다가 킬로칼로리까지 덧셈식을 적어주도록 합시다. 자, 파이썬 동네에서는 int랑 str이랑 더하면 오류가 났었잖아요. 여러분 그 인풋으로 숫자 입력 받은 다음에 꼭 int 괄호 열고 닫고 해서 글자들에 대한 숫자 값을 가져와서 뺄셈을 하든가 해야 됐었죠. 근데 자바 동네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약간 파이썬보다 편한 게 있어요. 만약에 int랑 string이랑 더하면 string 덧셈을 해줍니다. 이게 만약 3 들어있었다라면 3 띄고 kcal과 같이 만들어줘요. int랑 string이랑 싸우면 string이 이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주의해서 해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뭐 200 들어있었다. 그럼 200kcal 우리 지금 의도하는 그대로 새로운 스트링을 만들어서 스트링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그거를 텍스트 어트리뷰트로 지정을 해줄 거예요. 까지 하면 일단 기본적인 토핑과 관련한 계산 그 다음에 그 결과 보여주는 것까지 적은 셈이 돼요. 여기서 이제 녹색 화살표 누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거냐? 이 앱에서 계산이라 하면 무엇이다? 는 우리가 정했는데 그래서 이 계산을 언제 할 건데는 아직 지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칼로리가 변경될 만한 상황마다 새로 계산해서 보여줘도 뭐 앱이 느려진다거나 하지 않겠죠. 간단한 작업이니까. 따라서 체크박스를 클릭할 때마다 나중에 라디오 버튼 걔네들 클릭할 때마다 그때마다 요 calculate라는 메서드로 호출하도록 그렇게 이벤트 관련한 이벤트 핸들러를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잘 적으셨으면 아직은 이걸 실제로 호출을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 호출할 거냐? 컨트롤 탭 눌러서 .xml 파일로 돌아오시고 이제 이 각각의 체크박스 3개에 대해서 언클릭 어트리뷰트를 지정을 해주도록 합시다.
그래서 쭉 내려가시면 all attribute에서 밑에 파묻혀 있나봐요. LMNO on click 이라고 있어요. 우리 이전에는 이제 이벤트 핸들러 이름을 그 뷰의 ID, 예를 들면 발사 버튼 한 다음에 언더스코어 언클릭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차피 위에 거를 누르나 가운데 거 아래 거를 체크를 하나 항상 동일한 calculate 메서드를 호출할 거예요. 따라서 여기다가는 그냥 언클릭이라고만 적고 엔터키를 쳐주도록 합시다. on 대문자 C로 시작하는 클릭 하고 엔터를 쳐주세요. 그리고 요거를 복사를 해서 다른 세 체크박스들에 대해서 각각 클릭을 했을 때 동일한 이름의 메서드 내용물을 실행하도록 각각의 onClick attribute 값을 onClick으로 지정을 해 줍시다. 괜찮아요? 체크박스 3개 다 골라서 걔네 각각 onClick attribute 서로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셋 다 똑같이 onClick이라고 지정해 놓고 다시금 .java 파일로 돌아가 봅시다. 자, 우리 지금 .xml 파일에다가는 이 체크박스 클릭하시면 저기 .java 파일에 있는 onClick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할 거예요 라고 적어 놓은 셈이 돼요. 따라서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지금 .java 파일로 돌아와서 onClick이라는 이름의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정의를 같이 한번 적어 봅시다. 요거는 우리 마음대로 적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안드로이드 동네에 적합한 이벤트 핸들러로서 적합한 걸 적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사실은 지난 시간이랑 똑같은 느낌에, 하지만 기억나지 않으니까 한번 따라서 쳐보도록 합시다. 자, 다시 볼게요. 우리는 지금 요 calculate 메서드 정의 닫는 중괄호 밑에다가 다시 엔터를 치고 걔랑은 또 다른 새로운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정의를 적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퍼블릭 적어주시고 void 적어주시고 우리 아까 적은 이름 onClick이라고 적어주시고 얘는 메서드니까 괄호 열고 닫고 하고 인수 하나는 뷰 형식, 여기서 꼭 여러분 엔터를 쳐주세요. 뷰 형식 V를 받는 친구다 라고 까지 하고 중괄호 열고 닫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잘 적었다면 지금 앞에 보이는 것처럼 3UCGS라고 .xml 파일 세 군데에서 걔네 누르면 이거 호출하도록 그렇게 지금 어트리뷰트 값을 지정해 놨다 보니까 이렇게 3번 연결될 예정이다라고 예쁘게 보여주고 있을 거예요. 아무튼 저 체크박스들 중에 뭘 누르든 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계산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calculate를 호출한다만 적으시면 돼요. 적당히 칼하고 엔터 치면 알아서 자동 완성해 줄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실행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실행하고 체크박스를 눌렀다가 다시 눌렀다가 하면서 프로그레스 바, 에너지 바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그 다음에 텍스트 뷰에 적혀있는 내용이 지금 뭐가 적혀있지? 0칼로리에서 다른 걸로 바뀌는 것까지 여러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좋아요, 훌륭합니다, 아름다워요. 그 다음에 체크박스 같은 거니까 여러분들 셋 다 추가하면 그만큼 칼로리도 지금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전체 케이지 절반에 해당하는 450칼로리까지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혹시나 여러분이 여기다가 뭘로 할까요? 소세지 같은 거 이런 거 토핑한다고 한다면 1만 칼로리 이런 식으로 적어놨다면 이거 갑자기 앱이 중간에 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레스 바는 우리 지금 맥스를 아까 저랑 똑같이 정해놨다면 1000으로 해놨어요. 1000이면 요거 끝부분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프로그레스 어트리뷰트를 1000이 끝인데 35,000 이런 식으로 지정하면 앱이 그냥 꺼지도록 지금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 그런 상황이 있다라면 프로그레스 바에 맥스 어트리뷰트를 1000 말고 좀 더 큰 값으로 나중에 바꾸시면 됩니다. 지금은 일단 제가 지정한 요 숫자들을 가지고는 무슨 짓을 해도 1000칼로리짜리 토핑 조합을 만들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려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몇 분이냐? 33분. 요 다음 단계까지는 해야겠죠? 네. 님들 지금 보니까 이전에도 도움이 필요했군요. 이미 꼭 얘기를 하셔야 돼요. 어차피 퇴근이 늦어지면 적당히 끊고 다음 주에 하면 되니까 그건 너무 걱정 마시고. 지금 37분인데
37분인데 다음 거를 하긴 좀 그렇겠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일단 요거 잘 돌아가는 거 확인하고 집에 가는 걸로 합시다. 오늘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지금 우리 체크박스 추가해 봤잖아요. 걔랑 되게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그 3자 태기를 할 수 있는 동그란 거 3가지 메뉴 베이스를 골라주세요 해서 보여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가 숫자 적을 수 있게 해주는 칸 하나 마련해서 시럽을 몇 밀리리터 넣을 거냐를 입력을 받을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조합해서 우리 지금 미리 만들어둔 칼큘레이트 메서드 정의 안에다가 그 각각의 뷰들 다 끌어와서 모든 데이터를 다 들고 와서 최종적으로 숫자 하나 뽑아갖고 그거를 이 프로그레스 바랑 텍스트 뷰에 보여주는 느낌으로 작성을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밑에 버튼 하나 추가를 하고 그 버튼을 눌렀을 때 계산된 칼로리 값에 따라 서로 다른 메시지를 소위 말하는 팝업으로 띄울 수 있도록 거기까지 한번 구성을 해보는 게 일단 5주차 2부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일단 요것만 잘 되시면 나머지는 대동소이하니까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거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세트로 넘어가야겠죠. 우리 지금 뷰 어트리뷰트 얘기 오늘 진행했고 걔랑 비슷한 느낌의 이벤트라는 친구도 새로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어트리뷰트는 일단 데이터랑 관련된 여러분 변수 그런 비슷한 느낌으로 그냥 서버로도 상관없는 그런 쉬운 애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벤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에 대비되는 코드 파트 얘기했다 라고 썰을 풀어놨었고 지금 방금 봤을 때 그 칼큘레이트 어떻게 계산하냐는 우리가 잘 정했지만 그 칼큘레이트를 언제 할 거냐를 지정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xml 파일 갔다 왔다는 거 정도만 기억하시면 큰 무리 없이 뭐 이벤트가 뭐 연결되네 뭐 핸들러 어쩌고 저쩌고 큰 무리 없이 납득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적어놓은 이 코드 덩어리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지금 칼큘레이트 호출하는 걸 여기다 적어놨기 때문에 체크박스를 누를 때마다 이 위에 있는 내용물이 실행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 줄을 여기다 적어놨다는 게 칼큘레이트를 언제 호출할 거냐를 결정지은 거다라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 한 줄을 onCreate에다 적어둘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앱 처음 켜자마자 일단 처음으로 계산을 할 겁니다. 그때는 아마도 .xml 파일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로서는 셋 다 체크가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xml 파일 내용에 입각하면 물론 여러분이 원한다면 거기서 처음부터 체크된 상태로 출고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초기 상태 그대로 각각 뷰들 들고 와서 칼로리 계산해서 그 프로그레스 바랑 텍스트 뷰 각각의 어트리뷰트 지정하는 작업을 할 수도 있어요. 앱을 처음 켰을 때 등등등과 같이 지정하는 셈이 됐다 정도까지만 납득할 수 있으면 아마 큰 어려움 없이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할 내용도 소화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것까지 일단 끝내면 뷰 얘기가 끝이 나고 그 다음 단계 이제 레이아웃에 해당하는 세트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아웃 세트까지 끝내면 드디어 적당히 중간고사를 볼 만한 분량이 나올 것이고 저는 10월 말에 입원을 할 계획이에요, 여러분. 2박 3일 입원해서 그 주차에 일단 시험을 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여의치 않으면 그 다음 주 우리 목요일 우리 수업 입장에서는 8주차 월화수에 제가 입원을 할 거고 진도가 잘 나간다면 8주차 목요일에 중간고사를 보고 그렇지 않다면 9주차로 넘기도록 그렇게 이후 일정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5주차고 6, 7주차에 이제 세트를 끝낼 수 있냐 레이아웃과 관련한 세트를 끝낼 수 있냐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못 끝낼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분위기상으로는. 그래서 역설적으로 중간중간에 여러분 잘 안 된다 싶으면 뭐 우리는 기말 안 보니까 어차피 중간고사를 한 주 뒤로 밀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수업이 딜레이 된다는 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안 된다 싶으면 그때그때 물어보시는 게 여러분 나중에 기말 여러분만의 앱을 만들 때 잘 진행할 수 있는 사전 준비를 탄탄하게 해갈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필요할 때마다 손을 들고 도움을 요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42분이고 오늘은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지금 잘 된다 싶으면 가시고 잘 안 된다 싶으면 저랑 더 보정의 시간을 갖고 집에 가도록 하죠.